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질염에는 완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 질염은 부인과 산부인과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비율이 가장 많은 환자가 많은 질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생겼다가 또 나중에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완치가 안 됐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완치가 됐다가 예를 들어서 질염이 한 번 왔는데 2년 후, 3년 후에 또 질염이 왔다. 이건 재발이 아니고요. 완치는 완치고 새로운 질염이 또 온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박테리아, 세균, 두 번째는 진균,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염이 처음에 왔을 때는 질염의 원인은 증상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증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증상은 가려움증, 그다음에 배뇨시,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출혈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냄새가 난다. 냉이라고 하는 거는 질 분비물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냉의 산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성도가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pH라고 산성도를 말하는 것이 한 4.5 정도가 되면 그게 정상적인 질 분비물의 산성도인데 염증이 오게 되면 이게 점점 중화가 돼서 염기성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나오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비누를 과도하게 썼을 경우, 비누는 되게 알칼리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오히려 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원인을 보자면 원인은 세균, 진균, 원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균은 다 아시는 균이고요. 진균은 1교시 때 배우셨던 무좀을 일으키는 그 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곰팡이 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충이라는 거는 세균도 아니고 진균도 아닌 트리코모나스 같은 그런 것들을 원충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세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균들이 있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 다음에는 이거 해서 완치가 됐지만 그거의 재발이 아니고 새로운 감염이 이제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균들이 오는 과정은 이제 젊은 가임기에서는 성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이런 밑에 있는 위생용품 또는 이제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 아니면 뭐 화장실에 쓰는 휴지라든지 아니면 비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팁이라고나 할까요? 아까 무좀 시간에 배우셨죠? 무좀을 예방하려면 통풍이 잘 돼야 된다. 건조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패션 풍조가 있잖아요. 예전에 스키니진이 유행할 때, 그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질염에 대해서는. 요새는 좀 통 넓은 바지가 유행하고 있어서 질염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성 비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염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온 질세정제, 요거는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질세정제를 쓰시면 좀 예방이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오해하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반염은 성관계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원인이 성관계다. 요거는 요것도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균이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균은 질 안쪽까지만입니다. 근데 어떤 원인으로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뭔가가 좋지 않으면 이 질이 상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자궁경관, 자궁내막, 나팔관을 통해서 쭉 상행을 하게 되면 골반강이라는 부분까지 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골반염이 되겠죠. 그래서 골반염이 생기면 배가 뜨끔뜨끔 아프다든지 아니면 뜨끔뜨끔은 더 지나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온다든지 더 심해지면 뭐 간 주위에 농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비물이 증가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건 질염과도 같은 증상인데 거기서 더 위쪽으로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심해지면 이때는 골반염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리고 내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진의 의미는 내진을 했을 때 훨씬 더 아픈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배 안에 고여 있는 농양이라는 것이 있는지, 농양이라는 거는 고름즙이죠. 이런 고름즙 같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심하신 분은 입원해서 항생제를 정맥 투여를 해야 되고,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외래에서 경구 투여로 먹는 약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번 오해와 진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번은 폐경이 되면 자궁경부암에 안 걸린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폐경이 되면 안 걸린다. 네. 그냥 선생님이 말씀해 네, 네, 주세요. 네. 네, 걸립니다. 네, 걸립니다. 네. 자, 그래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아니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자궁경부암의 통계를 보면 피크가 두 군데가 있어요. 40대 전후에 있고 이제 60대에서 70대 때 피크가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부인암 중에 호르몬에 관련된 암이 있어요. 자궁 내막암이나 이제 난소암 같은 암들이 있는데 그럼 폐경이 되면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호르몬이 아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HPV라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폐경이랑 상관없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경 후에도 자궁경부암 검사는 지속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경 이후에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오해와 진실을 보실까요? 네, 자궁경부암 관련된 것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궁경부암은 수술하면 무조건 자궁 적출을 해야 된다. 네, 제가 힌트를 드렸죠. 무조건이라는 게 들어가면 아닌 항상 거죠? 네, X입니다. 예, 네, 예. 시험 볼 때 항상 나오죠. 네, 그래서 무조건 적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요즘 들어서 수술 기법이 발전하고 또 수술 기구,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무조건 적출하지는 않고 자궁을 보존해야 될 경우에는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원추 절제술이라고 해서 경부 부분만 끝에 부분만 약간 도려내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그 시술을 하게 되면 자궁을 보존하고 임신 출산까지도 쭉쭉 갈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시술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진행된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적출할 거를 요즘은 경부 부분만을 떼내고 체부를 살려놓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임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놓고 대신 이 부분을 잘 묶어줘야 됩니다. 경부가 없으면 이제 조산이 오기 때문에 경부를 잘 묶어줘서 체부를 살리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서 무조건 적출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설령 가임기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렸어도 임신 출산은 가능하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추후에 또 혼자서 이렇게 네. 혼자서 상상 속에 아기도 없고 이제 이렇게 여성성을 예. 다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제가 1, 2, 3교시에서 보시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 부인과 질환은 남모르게 혼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말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정보를 검색하시는데 잘못된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올리는 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떤 논문을 가지고 이제 서론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지식은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꼭 그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